캠퍼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15는 문장 삽입 유형을 다룬 유닛이었죠. 그래서 프랙티스 2 지문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직접적 경험과 단어 규정의 관계예요. 자, 요게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처음에 소재를 제시를 합니다. 자, 속담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소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직접 경험해야지 믿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 믿을 것이다. 이런 속담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봐야지 믿는 거지. 그럼 이 본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본다는 건 뭐냐면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확실한 방법이죠. 보면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런 말들이 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상기시켜준다. 이 익숙한 말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과거의 사례인데 현미경 이전에는 미생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세기 전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유기체, 요게 이제 미생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결여가 된 거죠. 경험이 결여가 돼 있다. 그래서 못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미경이 나오니까 이제 이 작은 생물체를 볼 수 있게 돼서 아, 있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례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단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감각적 경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뭔가를 믿게 되기 때문에 단어라는 게 의미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런 이제 의미가 철학적 어떤 생각이잖아요. 요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뭔가를 봐야지 믿는다. 그럼 우리가 단어로 어떤 물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규정을 하게 될 때 저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단어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랑 연결된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철학적 생각이랑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을 것인데 만약 주어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자, 요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되짚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보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뭐 듣는 것도 있고 뭐 촉각도 있고 뭐 아니면 후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신맛이라는 이제 아니면 단맛, 자, 이런 이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규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단 게 어떤 거구나 이제 먹어봤어야 되는 것처럼. 자, 그렇지 않으면 단맛 이런 게 단순히 무의미한 소리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를 또 인용하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러면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주제를. 자, 의미는요,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연결된 의미 이론은 이 철학자 이 사람에 의해서 주장됐는데 존재하거나 어떤 것이 진실인 것에 관한 지식이 오히려 세상을 관찰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경험주의자였다. 이 말은 뭐냐면 직접 여기서 이제 감각적 경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때문에 단어도 역시 감각적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환원된다는 말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그냥 속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을 거야. 내가 이거를 보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 익숙한 말은요, 떠올리게 하는데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요. 자, 어떻게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이 아주 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아주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자,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결정하는 요 way를 수식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는? 자, 무엇을 믿을지. 자,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자, 이 익숙한 말은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 어떻게 직접적인 경험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결정하는 무엇을 믿을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뒤에 하우절이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is recalled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how라는 접속사 외에 다른 걸로 바꾸면은 이제 의미도 달라지겠지만 문법적으로 보자면 얘는 지금 뒷문장이 수동태로 완전 하기 때문에 같은 명사절이라도 what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is pp, bpp 형식이라서 가운데 commonly가 껴있으니까 혹시 까먹을 수도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이기 때문에 accepting 이렇게 능동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여기도 설득시키는 방법, 방식이지 설득되는 방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convinc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필기를 하나 좀 떨어져 있어서 좀 힘든데 way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way 다음에 of ing 이렇게 동명사 전명구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뭘 설명할 때?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자,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 way를 수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way to 부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determining 요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전치사랑 어떤 동명사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of를 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what이 나와 있는데 의미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다른 접속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위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모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부분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세기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요 가주어입니다. 이것은요 믿을만하지 않았어요. 뭐가 믿을만하지 않았냐면 대절이 믿을만하지 않았는데요. 유도부사가 나와서 일형식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유기체냐면 너무나도 작아서요. 자, 그래서 볼 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맨 눈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작은 유기체가 있는데 맨눈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유기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고요. 이 자리에 부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를 하나 빼먹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절은 진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이런 식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는 안 되고 형용사절 위치도 쓸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be invisib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to 부정사가 이 형식을 가진 거고 그래서 여기가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부사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정리하셔야 될 표현 하나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so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as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 되고 여기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문장입니다. 의견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현미경이 허가한 후에요. 우리가 보도록 뭘 보냐면 이러한 작은 생물체들을요. 1600년대 후반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hanged 같은 경우 여기에서 과거 분사로 쓰인 게 아니라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준동사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수동태로 쓰셔도 안 됩니다. 누군가 강요하고 해서 외력으로 의견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여기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seeing을 쓰시면 안 되고 원형인 see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번은 소에주트 때문에 4번은 오형식 때문에 서술형 출제도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이러한 강조는요, 뭐에 대한 강조냐면 직접적인 개인 경험에 대한 강조죠. 자, 요런 거는 철학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 규정하는 어떤 포인트, 그 지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단어가 유래되고 도출해야 되는지 그들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is는 이 강조랑 수일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수 수일치를 시키셔야 되는 거고 are라고 쓰시면 안 될 겁니다. 물론 앞에도 뭐 복수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맞추기는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죠. 부사 형식으로 쓰시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를 써야지 여기에다가 동사를 쓰시면 안 될 거고, how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옴으로써 prescribing 이 단어의 이제 목적어, 즉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 같은 걸 쓰시면 안 되겠죠. 자, 6번 문장입니다. 그 규정은, 자, 여기 뒤에는 사실상 보호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을 것인데, 만약에 어떤 주어진 단어가요, 될 거라면요, 의미 있게 될 거라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추적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뒤로 돌리는 거죠. 뒤로 다시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이제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거였어야 되는 거죠. 감각으로. 맛이든 뭐 아니면 냄새든 소리든 뭐 촉각이든. 자, 그래서 우선 여기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지금 보어로 나온 거고요. 투부정사가 이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쓴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being 이렇게 쓰시면 전치사에다 동명사를 쓴 걸로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부정사의 보호 자리죠. 부사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얘도 형용사 자리,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7번 문장. 자, 그렇지 않으면 단어는요, 간주가 될 겁니다. 뭘로 간주가 되냐면 그냥 오직 의미 없는 소리로 간주가 될 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고, 능동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 문장.
자, 이런 경험과 묶여진 이론, 경험과 연결된 이론은요, 의미에 얘는 지지가 되고 주장이 되었어요. 스코틀랜드 의미 철학자 이제 휴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격입니다. 같은 겁니다. 자, 경험주의자인데요. 믿는 경험주의자죠. 뭐라고 믿냐면 대절을 믿는 건데,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무엇이 존재하고 혹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이런 지식은요, 오직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이게 워즈를 보호하니까 과거라서 이제 어드보케이티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단어를 모르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라는 단어인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여기에 위치를 써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안 되죠. 사람이니까 who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대절은 명사절이죠. believed의 이제 목적어 자리니까 뒷문장이 요렇게 주어 동사로 완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는 안 되고 형용사절 위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 있는 what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at절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등장을 해서 항상 명사절입니다. what절은. 그래서 형용사절 위치도 안 되고요. 대절은 명사절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절은 뒷문장이 완전할 때 명사절로 쓰기 때문에 요렇게 불완전하게 주어가 없을 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사인 exist는 항상 능동으로 써야 되는데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자, 여기가 동사라는 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준동사인 coming으로 쓰셔도 안 되고 수일치를 이 knowledge랑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omes라고 쓰셔도 안 돼요. 자, observing은 from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준동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동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도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 이제 삽입 유형으로 나왔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5번 문장, 이 5번 문장이 실제 삽입 문장, 실제 삽입 문장으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그것을 보면 믿을 것이다. 얘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밑줄 쳐놓고 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의미가요. 자, 뭐랑 연결이 돼 있다? 감각적 경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익숙한 말이라는 건 앞에 있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미생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였는데 이거를 보인다라고 쓰시면 안 될 거고,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생물들이라는 거는 여기 말하는, 여기 너무나 작은 이 생물들을 말해야지 얘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실제 삽입 문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강조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삽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삽입으로도 뭐 또 내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를 뭔가 가지려면.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삽입으로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단어가 의미를 도출해야 될지 철학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확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규정이란 건 요 앞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삽입이나 순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을 meaningless로 쓰시면 안 되고, 자, 감각적인 경험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가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는 그렇게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도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순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어는 말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뒤집어서 대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 요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meaningless는 이번에는 meaningful로 쓰시면 안 되겠죠. 이집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한 게 이런 경험과 관련된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나오고 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또 맨 마지막에 자, 의미는 어디서 나온다? 세상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뭔가 세상을 관찰하는 직접적인 경험과 연관이 있어야지 뭐 세상을 약간 추측한다던가 이런 speculating 이런 단어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